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죽 프랜차이즈 죽도령 전 대표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예, 어떻게 창업을 했다가 매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지금 가게를 본점에서 이제 네. 강남에서 본점을 하고서 죽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네. 현재 이제 모든 지분을 다 양도를 하고 본점까지도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이제 한 1, 2개월 정도 됐네요. 예. 언제 처음에 창업을 하셨어요? 제가 강남으로 처음 오게 된 거는 2019년도 4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을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가 이제 죽도령을 하던 건 아니었고 음, 죽이라는 아이템과 다른 아이템과 뭐 야식이라는 이런 형태들을 조금 양지로 올리기 위해서 요걸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죽 아이템들이 사실 이쪽에서 좀 잘 먹혔어요. 음, 잘 시장에 맞아가지고 뭐 하루에 한 2, 300 이상이 죽으로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가맹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처음 시작하게 된 건 2021년 한 7월경 정도부터 이제 가맹 모집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그러면 1호점으로 처음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1호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함이 목적이었고 이걸 가지고 가맹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돼서 아, 준비하고 나서 네네. 이제 법인 설립을 한 게 21년도죠. 음, 그때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한창일 때 아니에요? 약간 전이었습니다. 음, 19년도면 19년이면 예, 그렇고, 예, 네. 약간 전이었죠. 근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딱그 대목을 맞으셨네요. 어, 시장도 그때 이제 그 저 백신 주사 맞고서 그렇죠. 좀 하루 이틀 골골대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죽을 많이 시켜 먹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 시장적인 현상이고 상황이었는데 음. 저는 사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 예, 실제 매출은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1억에서 1억 4천 정도 매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매출이 정말 추락해서 4천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의외하실 거예요. 예, 네.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데 네. 공급이 너무나도 쏟아지게 많아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무게감이 있던 업체들은 오히려 힘들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질문 드린 예. 이유가 코로나 맞아가지고 이제 딱 운 좋게 잘 성공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예, 오히려 말씀이시네요. 그런 형태가 오히려 많았어요. 더 예. 도움이 안 되고 위기였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판매 수준으로 뭐 예를 들어 외식업 쪽에서 보통 1, 100이라고 하면 네. 뭐 성공 창업의 기준들을 보통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기준이라면 코로나 시즌에서 배달 시장은 분명히 호황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본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시작 전부터 이제 워크인 뭐 냉장 창고죠. 어떤 규모를 좀 갖춰놓고 그 타겟이 딱 1억이었어요. 제가 기준을 잡고 있었던 그 목표 매출이. 월 매출. 그렇죠. 네. 네, 월 매출 목표가 딱 1억을 넘기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시작한 거라 네. 저한테는 사실 조금 힘들었었죠. 예. 좀 목표를 힘겹게 잡으셨네요. 월 그런가요? 매출 1억이면 엄청 고매출 점포잖아요. 쉽지가 음, 않죠. 이제 생각하시기 조금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매출을 1억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되게 사실 간단했어요. 이유가. 누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천 단위의 매출을 합니다. 네. 예. 천 단위의 매출이 안 되면 장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근데 이들과 난 다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단하죠. 남들보다 영 하나 더 붙이자. 예, 그게 목표였습니다. 아, 사실 이제 그러고 나니 그 다음은 10억인데 그거는 매장에서 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게 예, 그 목표가 1억이었죠. 예. 해서 죽도령을 창업을 하셨는데 예. 그 월 매출 1억이 나오시던가요? 사실 제가 2019년 4월에 오픈을 해서 5월 달 첫 달 매출이 한 9천 정도 나왔어요. 한 예. 달 만에요? 예, 예. 첫 달 매출 9천 정도 나왔는데 물론 매우 공격적이고 수지가 안 맞았고 인원도 정말 맞아서 한 3달 정도가 거의 적자였고 이제 납품 대금을 뭐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뭐 워낙 소비되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매출을 맞춰놓고 역으로 수익률을 맞춰가는 형태로 가다 보니 예, 그래서 정상화된 건
5월 달이니까 한 8월 달 정도부터 거의 정상화가 됐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때가 한 1억 2, 3천 정도가 맞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월 매출 이제 1억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든 뭐 순이익 다 포기하고 일단 뭐 그렇죠.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예, 맞습니다. 돌리셨군요. 실제로 그때가 이제 배민원이나 네. 쿠팡이츠가 활성화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깃발이라고 하죠. 네. 울트라콜. 깃발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제가 한 700만 원씩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남는 게 없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하루 판매 100개가 목표였어요. 일단 첫 번째 1차 목표가. 그러면 남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하실 때 뭐 1,000원, 2,000원 요런 갭이 별 차이 아닐 수 있으나 저한테는 100원, 200원도 100원, 200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 기준을 판매량을 맞춰놓고 수익률을 거꾸로 맞춰가는 이 형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특이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을 먼저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익은 나중에 만든다. 예. 그러면 9천만 원의 매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이제 늘려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달에 9천이었고요. 네.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손익분기점이 사실 한 7천 정도에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9천도 원래 수익이 나는 건 맞는데 네. 더 공격적으로 밀었던 거고, 제가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내 지역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건 맞는데 내가 스타트를 해서 여기가 장사가 최대치가 언제까지일까를 본인이 리밋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가게를 하면서 사실 최대 매출이 작년 3월에 나왔는데 네. 실제 한 달 매출이 2억 7천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배달만 해서 예, 그런가요? 순수 배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7천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가 한계인가가 아니라 네. 이거 더 쏟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아,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나는 하루에 30개를 팔아서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서 여기가 3천이 적당하다라는 네. 이 리밋을 두지 않는다면 성장 가능성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아니 근데 2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예. 올릴 수 있는 매장의 컨디션은 어땠어요? 뭐 몇 평이고 저희가 직원은 몇 분이었어요? 저희가 아마 이거 좀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네. 2억 7천일 때 8명 근무했고요. 8명이 상시 근무가 아니고 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영업한 형태.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음. 그 상태에서 상시 근무는 2.5명. 예. 그 형태였습니다. 아마 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진행하는 운영 인원이 저희가 있었고, 네. 저는 그때 일을 안 할 때였고, 네. 제가 이제 직접 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진행했던 거는 저랑 와이프랑 이제 저희 어머니 네.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1억대. 그리고 이제 3시간 아르바이트 하나. 근데 이제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를 많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장님들께서 예비 창업주분들이시죠. 저는 이제 매장 공개를 하는 거를 극도히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왜냐면 이제 배달 매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컨디션하고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 동선 자체가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조건 계약을 하셨어요. 예. 네, 그냥 그렇습니다. 뭐 매장을 딱 봤을 때 뭐가 꽂혔길래? 전표가 오더렉이 이제 1,500짜리가 있으면 네. 그 2개 붙어 있는데 아. 오더렉이 한 줄에 꽂을 수 있는 게 총 그 15장입니다.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꽂을 데가 없으니까 3장씩 해서 꽂아 놓으면 45장이 들어가죠. 네. 예, 그게 2개니까 90개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제일 많이 뽑아냈던 게 저희가 거의 뽑아낸다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네. 90개까지 뽑아냈으니까. 아.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안 하실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실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믿지 못하세요.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도 저도 나름대로 조금 홍보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뭐 성공에 대한
뭐 자부심도 좀 있어서 좀 소위 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슷하게 그냥 그런 정도만 살짝 노출을 했더니 뭔 거짓말이냐 시기와 질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또 참았죠. 어, 왜 참았냐? 1억은 또 남들은 그 정도는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소위 큰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 2억 찍고 한다. 이거는 그런 거죠. 한번 인증샷 올릴 예. 때를 참으셨어요. 그렇죠. 한참 참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증 안 한다.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증을 하게 된 게 이제 연매출 가게 하나 매출이 이제 18억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거기가 가게가 지하 점포인데 네네. 실 23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방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9평으로 뭐 이런 좀 비공식적인 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19평으로 계약을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습식 주방이 한 11평 그리고 워크인이 이제 냉장 창고죠. 냉동 창고가 한 1.5평, 냉장이 한 2.5평 그런 형태로 이제 쌓아놓은 형태입니다. 아마 이쪽 강남 쪽 지역 분들은 사실 기사님들이든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이든 저 거의 다 저희 가게 아실 거예요. 예. 그쵸. 배달 하시는 분은 연매출 18억이면 월 매출 1억 5천이라는 예, 1억 5, 6천 뭐 정도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22년, 지금 23년도 맞잖아요. 예, 22년도죠. 예. 그 상태였습니다. 야, 그러면은 잠시만 그 마이크가 계속 돌아가나요? 틀려서 제가 아, 돌아가네. 예. 근데 아까 그 뭐 비공식이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 어떤 나가도 돼요? 어떤 부분이요? 뭐 18평으로 맞췄다. 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3평인데 계약 자체를 건물주랑 19평에 맞춘 거니까 소방 그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예, 그냥 빼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편집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19평 요금 뺀다는 네네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게를. 예. 그런 형태입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옷이 접혀가지고 될까요? 예. 다시 해볼까요? 월 매출이 1억 5천이면 예. 얼마가 남아요? 순이익이? 사실 매출이 높아지면서 네. 수익이 남는 구간들은 정체 구간이 생기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적정 수준들이 있는데 그게 한 7천대, 8천대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한 1억 2천대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한 1억 7천대에서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눠보면 뭐 세전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세전 20%. 예, 오, 그 배달 이익 치고는 되게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다른 데들은 보통 배달로 치면 한 10%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일을 하느냐에 따른 부분들이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뭐 노동광고 당연히 높습니다. 네. 정말 소위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해온 것도 맞고요. 음, 근데 사장이 가지고 수 있는 능력과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점이란 게 있잖아요. 네. 사장이 1.5명을 한다면 직원은 0.7명을 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주기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거를 하나만 단위 품목으로 정리를 보게 된 이유는 가장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이제 반찬류나 이런 게 원래 같이 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그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하나인데 이제 뭐 마이너스 마케팅이라 그래서 반찬류를 빼고 가격을 조금 더 덜 받는 형태 대신 고객이 반드시 선택하는 필수 상품으로 둔다든가 그래서 반찬이 왜 왔냐 이런 컴플레인을 배제하고 우리의 일손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놔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제 4명 같이 근무할 때 90개까지를 빼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럼 1시간에 90개면 사실 좀 안 믿으시겠죠? 1분에 하나 이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오더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
쳐낼 수 있는 게 사실 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예, 그래서 저는 패닉이 올 그 당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4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조리는 저희 어머니 혼자 하셨고, 네. 예,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포장을 둘이서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접수를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대행을 이용하잖아요. 대행사. 네네. 대행 기사님들이 뭐 한 10명씩 대기하고 있으니 네. 소위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나 이건 언제나. 그래서 실제로 전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부탁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발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나도 못 찾으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비결이 뭐였어요? 뭐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셨나요? 공격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맞춰가는 형태의 저는 아까 매출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였던 게 있었고 리밋을 제한 두지 않은 거였던 거. 실제 여기는 그만큼 수요가 더 높았던 거고 그거를 남들이 수긍하고 뽑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더가 몰리면 보통 예를 들어 뭐 도시락류에서 네. 덮밥류라든가 뭐 돈가스류라든가 둘이서 상시 근무를 하고 하루에 한 40개 정도를 파는 매장이다. 근데 한 시간에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왔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스톱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위해 요소 중에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스톱을 하면서 고객이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 고객 한 명 빠져나가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빠져가는데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는 결국 어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플은 로직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게가 닫혔다. 여기는 가게가 안 되는 가게다 인식이 돼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뭐 사전에 그 내부 요인, 외부 요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외부 요인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부 요인에서 내 영업 시간을 지켜서 주문 들어오는 오더를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건 내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조리 동선도 좋아야 되고, 막 아이템 선정을 간소화시켜야 되고, 대신 고객들한테 선택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거에 좀 집중했던 거죠. 내부 그래서- 요인에 집중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플러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위에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모르세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주문을 받다가 나 오늘 쉬어야지 하고 주문을 막는 것 자체가 이 고객 하나 잃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전.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부 요인이라는 건 이제 가게 안에서 그렇죠. 점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렇죠. 좀 통제할 수 예. 있는 요인들인데 그렇죠. 다른 중 매장들은 예. 그 강남에서 했던 사건에서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예. 근데 이제 수요를 저희가 더 쳐낼 수 있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뭐 적정 억제했다든가, 수준에서 예, 그냥 석을 해서 맞췄다든가. 그냥 이제 배달을 중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달에서 노출이 잘 안 예. 되는 문제가 예. 있었는데 계속 쳇바퀴처럼 돌게 됩니다. 대표님은 그 쳐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쳐냈다.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음, 저는 계속 유지하고 8시간에 있어서 90개까지. 예, 올라가는 것보다 어, 다른 경쟁사가 결국은 장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는 당연히 점점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배달앱에서는 네. 뭐 여기 뭐 계속 노출하면 그렇죠. 할수록 또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예. 이러니까 계속 또 띄워주고 예, 배달앱사들은 결국은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공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아니죠. 잘 되는 쪽을 매출량을 뽑아주게끔 더 노출해주게끔 광고를 더 하게끔 하는 거를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유리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위의 요소를 먼저 없애고 위의 요소가 이제 다 없어지고 나서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이제 대표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죽이라는 아이템이 어떤 환우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 아이템들은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가 지금은 전화해서 주문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 어플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경로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보여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내부 요소로 다 위해되는 요소를 없이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사실 꼭 죽이 아니어도 판매는 잘 됩니다. 지금이 사실 장사하기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 다들 워라밸 중시하고 그 어떤 뭐 트래픽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저항을 갖고 나 이거는 못해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내 할 거 잘해도 남들이 내려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창업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정말 뭐 해야 먹고 살 수 있냐. 그러면 힘들 수 있는 부분들 정말 한계점이 보이는 저 원래 이제 치킨도 공부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치킨 프랜차이즈도 하셨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제 외식업계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식업 일만 했는데 그 한계점과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편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부분들로 가되 왜냐면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기 요리를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요리를 하신 분들은 자기 이제 프라이드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근데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프라이드를 가져서 난 이것만 팔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예. 남의 브랜드니까. 예, 수익을 해야 갖춰야 되는 부분을 본다면 그럼 그 프라이드를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잘 될 수 있는 아이템과 잘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본인이 이 시스템에 맞춰서 판매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어느 동네든 정말 시골 산골 아닌 이상 그 동네 1등 하시면 장사는 웬만큼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좀 신선한데 예. 보통은 이제 뭐 상권 입지 예, 예. 그런 게 좀 외부 요인이죠.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시기에 그렇죠. 맞는 그게 아이템, 외부였죠. 예.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이제 챙기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부 요인부터 챙겨라. 근데 그러면 예. 그 어떤 고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매출이 얼마가 나오느냐는 쿡타임에 달렸다. 조리 시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동의하는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 90개 주문이 들어올 때 이걸 예. 쳐낼 수 있는가? 예. 그 시스템, 조리 예, 시스템, 그렇죠. 쿡타임이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쳐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사실 죽이라는 메뉴 자체가 네. 슬로우 푸드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문이 들어와서 직접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다 그때부터 조리가 시작이 되면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순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네. 이 형태를 가지고 제조를 한다든가 간편식으로 좀 뺀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시스템을 맞춰 놓은 거였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양이 적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시간을 맞추기가. 왜냐면 어떤 메뉴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수요 예측이 그쵸. 안 되죠. 김치찌개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네. 한 무대기를 끓여놨는데 한 통을 끓여놨는데 주문이 한 시간에 한 개씩 들어와. 그러면은 막 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어려우나 판매 양이 좀 늘어나고 나면 오히려 더 신선한 상태로 회전이 더 빨리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매출이 나오면 더 쉬워져요, 일이. 그게 이제 예. 잘 되는 가게는 계속 잘 되고 그렇죠. 외부 빈익비 예, 결국 걸리죠. 더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을 먼저 만들어 예.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그게 이유입니다. 그럼 매출을 만드는 건 초반부터 예. 그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길래? 많이 공격적으로 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들어오는 형태가 어플사다 보니까 배달앱에 예, 많이 배달앱에 광고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700만 원. 예, 제가 700만 원 광고를 넣었다고 이제 일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딱 표정이 이래요. 야, 진짜 그렇게? 예, 이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려요. 예, 매출은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5%거든요. 네. 예. 5%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기에 5% 투자를 하는 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딱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10%만 한번 투자해봐라. 근데 그 10%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초기에는 한 5% 정도까지로 좀 밀어보고 네. 정상화되고 좀 안정화되고 수익률을 좀 맞추려면 최대로는 한 3% 정도 보시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본죽이랑 본도시락, 예. 본죽 앤 비빔밥 요 브랜드들의
그 창업 설명회 저희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같이 창업 탐방도 갔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사분들 얘기도 듣고 또 이제 가게 복수로 운영하시는 다점포 점주님 가게도 견학을 갔었는데 그분이 2개 정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예. 그래도 뭐 하나를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추가 출점을 하신 건데 예, 예. 그분의 전략은 경쟁점보다 더 싸게 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료를 낮추든지 그렇죠. 배달료를 한 2,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초반에 좀 우리 가게가 맞습니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이제 유입이 돼서 예. 약간 이제 대표님 전략이랑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네, 박리담회로 일단 매출을 키우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재주문을 예. 나중에 노리겠다. 예. 네,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녹아 있는 형태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큰 팁 하나만 그냥 오픈을 할게요. 네네. 그 무료 배달이나 이런 형태로 되면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달비가 낮으니까 주문이 많겠지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무료 배달을 예를 들어 세팅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무료 배달이 갖고 있는 최소 주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이 낮을수록 어플사에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겪어봐야 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무료 배달이나 뭐 최소 주문 금액이 낮을 때 뭐 한 5,000원을 예를 들어 해놨어요. 네. 실제 5,000원짜리 뭐 음료수 2개 들어오면 어떻게 보내 안 남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네. 한 6개월 동안에 한 3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지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배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점과 어떤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로 맞춰 놓고서 거기서 이게 수익이 안 맞으면 그걸 조절 보시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을 빼지 않는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전략으로 하려면 예. 정말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몸빵하는 느낌이. 예, 저는 뭐 많이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제가 이제 최초 그 외식업 쪽 이제 제가 28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처음 했던 일이 이제 주점 프랜차이즈였어요. 네. 그 와라와라라고 뭐 한 달 근무가 뭐 410 몇 시간 막 이랬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네네. 예, 물론 죽어납니다. 네.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챙기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내 시간이 생기고 저 이제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가맹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맹 사업을 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가맹 사업은 죽도령이 처음이었으니까 지금 한 2년 안 됐는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 양도 마무리 짓고 지금은 이제 제 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에 나오면서 소통도 좀 하고 싶어 하고 네. 만약에 자기 워라밸이라고 챙겨서 뭐 주 5일 근무하면서 1년, 2년을 했다. 저는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일반 96의 뭐 직장인들하고는 다른 형태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죠.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건 좀 배제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면. 그러게요. 젊은 분들이면은 더 좀 할 수는 있겠는데 몸빵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뭐 초기에 몇 달 예. 해서 이런 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해볼 만한데. 몇 달 정도 붙여서 하면- 그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홀매장들 이제 외식업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한 4개 정도의 분류로 보고 있거든요. 홀매장, 네. 배달시장,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 그리고 이제 뭐 그로서리 마켓, 무인 마켓이나 이런 걸로 한 4개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배달 시장에 좀 특화된 사람인데 홀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뭐 권리금을 주더라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회수 기간을 보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먼지가 쌓이듯이 이제 능선이 가는 형태로 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재주문 고객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배달 시장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배달 시장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낙하산처럼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죠? 예. 제가 아까 그 마침 랭킹이든 랭크에 대한 검색에 대한 부분, 내가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상위 탑에 있는 게 결국은 메인 자리란 말이죠. 네. 예. 뭐 상가 메인 상권이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형태인데 그 자리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단에 노출이 돼야 된다. 예. 그게 기본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1등인 건데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위의 요소를 다른 가게들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거를 보완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되어 있는 요인들을 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초기에 유리한 점이 조금은 있어요. 물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위 강력한 매장들이 뭐 한 3, 4년 한 매장들을 단숨에 이기기는 어려우나 요것도 또 하나 팁인데 신규 매장은 조리 시간이라든가 배달 시간,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 매장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시간들이 있어서 뭐 25분, 30분이라든가 조리 시간이 있어서 이걸 짧게 줄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리 시간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어플사에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원래 울트라콜을 하다가 배민원을 하고 있고 지금 또 B마트를 하고 있는 이런 유통과 배달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우리는 어플을 이용해야 되니까 부합이 된다면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배달을 직접 하고 있는 형태인데 배민원이 고객이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어플사에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원이라는 게 빠르게 간다 이거거든요. 배달 시장이 일반 배달 들어갈 때 막 50분, 1시간씩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배민원이란 생겼는데 그러면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니즈를 이들이 갖고 있다는 이제 시스템을 갖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아니 실제로 조리 제로부터니까. 시간, 예. 조리 시간이 짧은 가게들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노출도가 별 많이 높아요. 별 3개를 주잖아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장사 고수분들의 노하우가 이제 실제로 통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IFC몰에서 그 프레즐 테이크아웃 매장을 예.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달도 했었는데 저희는 금방 쿠팡이츠에서 그 별 3개를 받았어요. 예. 그게 치타 배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치타 배달. 예. 이제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예. 그 비결이 저희가 베이커리다 보니까 예. 이 쿡타임이 짧았어요. 예. 네. 예. 포장에 대한 네,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금방 그게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뭐 별로 뭘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업종 자체에서 일단 좀 유리했던 거예요. 그럴 수 예, 있죠. 보통 한 8분 안쪽으로 조리가 되면은 예. 그 치타 배달로 인정을 해줬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저희는 이제 베이커리니까 예. 빵이니까 그거 굽는데 뭐 한 2, 3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딱 주문 오자마자 바로 그거부터 해도 예. 또 오래 걸리는 업종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면 이제 더 단축하기 위해서 조리 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약간 HMR도 활용하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조리가 시작돼서 메뉴를 보내드림에 있어서 첫 조리부터 끝에까지 가는 걸 뭐 당연히 요리로 맞기는 하나 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위해되지 않으면서 보낼 수 있다면 고객 배달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고객 만족도는 저는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이따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봐야겠으나 네.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쿠팡이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조리 시간이 0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리 시간을 해서 바로 조리 완료를 해서 기사님이 오면 바로 드리는 형태로 이거를 맞추라고 초기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준비된 내용물 있잖아요. 메뉴들. 네. 버릴 생각 해라. 그냥 차라리. 이게 더 효율적이 있다.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써라. 예. 그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오래된 매장들은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초기 매장은 네. 이게 가능하죠. 0분부터니까. 근데 그거 못 버리실 텐데.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식은 음식 예. 나가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제 거잖아요. 안 되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안 되는 분들한테 뭐 강요하진 않아요. 저는 네, 네. 그런 방법들도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버릴 자신 있으면은 그렇죠. 그 전략으로 해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희 매장 중에 이제 본점 빼고 네. 3개 매장이 1억대 매장을 이제 3개월 만에 찍었어요. 음. 거기가 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아무나 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고수들의 세계네요. 네. 저희는 그 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식은 음식 줘라 이런 거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는 네. 건 아니에요. 버려야 그, 된다. 예, 버려야 안 됩니다, 오면. 그거는. 대신에 이제 그만큼 수요 예측을 정확히 예. 하셔야 된다. 그 자체가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께서 이게 될까? 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저도 뭐 고수라고 이렇게 나와갖고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저도 요번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할 건데 네. 많은 브랜드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가능하시는 본부들 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같은 생각이실걸요. 가게를 열면 매장을 입점을 하든 직영점이 들어가든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위 쫄립니다. 예.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불안하죠. 100% 자신하신 분들은 없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고수분들 예, 다 똑같아요. 다만 그 확률과 봐왔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를 차이지. 그래서 어떤 뭐 창톡이라는 이런 개념에서도 그 확률을 줄여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런 걸로 볼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이걸 테스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네. 물론 잘 돼서 그랬지만 아까 이제 뭐 코로나 시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더 많은 걸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매달 정말 브랜드를 뽑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테스트 보고 브랜드 출시하고. 근데 이 배달 시장에서 가장 큰 전 매력을 느낀 건 이거예요. 브랜딩을 해서 고객 반응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도 짧은 거예요. 그쵸. 내 인테리어를 싹 갈아엎지 않아도. 한 2주면은 충분하거든요. 메뉴 만들어 놓아서 처음에 사이드 품목으로 좀 두는다든가 구성을 잡아서 고객 반응을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브랜딩을 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브랜딩을 해보고 근데 여기서 안 먹혔어. 보완해서 다시 해보거나 컷 다음 걸로 한번 가보거나 이게 제가 한 15개는 된 것 같아요. 브랜드가. 근데 그 중에 얘가 가장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이제 새 브랜드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조금 이따 예, 새 브랜드에 대한 예. 질문 드리고 일단 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쳐낸다 그러죠. 그 그쵸? 주문을 이제 소화하는 예. 쿡타임을 단축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노하우를 좀 들었고 근데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메뉴 개발은 뭐 좀 직접 차별화된 또 메뉴가 진행하시고 있나요? 직접 저희가 또 진행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직접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쿡타임 맞추기가 정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을 거고 뭐 나와 있는 HMR이라든가 뭐 밀키트 제품들도 있을 건데 이거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 좀 접목시켜서 맞을 수 있게 예를 들어 반조리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밀키트 형태를 한쪽으로 벌크 형태라든가 뭐 아니면 전처리를 된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짬뽕을 볶더라도 하나씩 넣고 볶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볶으면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거죠. 그 쿡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메뉴를 감안을 정하시는 해야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제 입장입니다. 네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조리 시간이 저는 4, 5분이 넘어가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배달 시장에서는 전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 예. 고객들은 그 4, 5분에 대한 예를 들어 뭐 30분의 예약 시간을 잡았어도 1분에 대한 가치가 고객들은 이미 완전 돌았습니다. 네. 예. 그럼 뭐 메뉴 중에 좀 베스트셀러는 뭐였어요? 아무래도 소고기 죽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죽이 실제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메뉴 1위입니다. 예, 이걸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 밑에가 제육볶음 이런 거 있어요. 예, 치킨도 그 밑에 있고. 놀라우시죠? 이게 강남에서가 아니라 전체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였어요. 단일 메뉴를 제일 예, 잘 그게 소고기죽이 소고기죽이다. 1등이었어요. 그게 저거 배달의 민족 책자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확신을 얻었죠. 내가 강남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게 한 21년도 통계인가 그럴 텐데 네. 와 어떻게 이게 1등이지? 라는 거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치킨이라고 하면 네. 뭐 프라이드 치킨도 있을 거고 뭐 양념도 있을 거고 품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틀면 얘가 더 많을 수는 있으나 단일 품목으로 된 거는 소고기죽이 1등이었어요. 그거는 본죽이 제일 많이 입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 본죽- 예, 전체 통계는 그럴 수 있겠죠. 본죽 매장이 뭐 1000개가 넘으니까 그렇죠. 단일 메뉴로 하면은 어쨌든 판매됐던 품목이 죽이었다는 게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좀 크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그랬죠. 아니 근데 뭐 BBQ도 뭐 황금 올리브 치킨이 베스트셀러인데 예. BBQ도 매장이 한 1,500개 이상 예. 되는데 예. 그거보다 소고기죽이 많았다는 게 의외긴 하네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요? 제일 잘 팔린 거? 다 죽류죠. 죽류인데 이제 뭐 소고기죽 다음에는 어떤 뭐 죽이에요? 닭죽, 닭죽. 뭐 전복죽, 뭐 이런 정도에 다. 다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 메뉴가 네. 너무 다르면 음.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음. 수요가 큰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이한데 어떤 메뉴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성이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월등하다. 이걸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저도 추구하고 싶었으나 근데 생각보다 그 가진 시장들은 넓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맛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밍밍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 베이스를 보통 야채죽이나 이런 기본 죽을 깔아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소고기죽이 진행이 돼도 소고기의 그 기름 형태라든가 좀 뭐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잡기 위해서 이제 후리갓게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세팅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죽 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브랜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후리갓게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명이요. 뭐 고명으로도 그렇고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순댓국에 소금 주듯이 네. 이렇게 같이 나가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아. 근데 고객 반응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 어떤 다른 업체였는데 후리갓게가 안 나갔는지 우리 쪽에서 안 나갔는지 안 나갔어요. 이제 네네. 빠뜨린 거죠. 근데 후리갓게는 왜 안 줘요? 이런 반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당연시화된 것처럼 돼서 아 그냥 뭐 좀 뿌듯한 면도 있었고 아유 많이 깔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었죠. 예전에 어디죠? 뭐 하남돼지집이 명이나물 처음 썼다. 예, 네. 당연하듯이 그런 거죠. 상황. 예, 이제 시장을 개척하셨군요. 모르겠습니다. 개척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 이제 장사가 이제 갑자기 대박이 나거나 잘 예.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요즘은 컨셉 싸움이다라고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컨셉을 완전히 정말 독특하게 예, 해서 그냥 누가 봐도 오씨 여기는 음.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게 뭐 이제 뭐 카페 노티드랄지 예. 뭐 런던 베이글 그렇죠. 그런 거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운영을 잘해야 된다. 컨셉이 좋아서 그렇게 대박이 나면 운영이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줄 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그건 또 그걸 도전하는 것도 너무 도안이면 모자나요. 예, 그 리스크도 했다가, 크고. 컨셉 빗나가면은 뭐 예. 다시 재창업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다. 근데 운영은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시도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고. 이제 대표님 운영으로 조지셨군요. 사실 뭐 제대로 조지셨네요. 예. 그냥 끝이 어딜까를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컨셉은 뭐 거의 평이한데 평이했죠. 지금 들어보니까. 평이한 형태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가 좀 다른 거였어요. 원래 이유는 이제 마이너스로 좀 뺐던 이유가 네. 어떤 내부 동선과 그 반찬을 담는다든가 뭐 반찬이 하루에 500개가 나가니까 이걸 너무 처리하기 힘든 거예요. 네네.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뺐던 건데 이 반응이 좀 운이 좋았어요. 고객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자기 원하는 것만 오고 반찬이 이제 냄새나서 아예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맞아 떨어졌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 진행. 그리고 뭐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플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카페나 이런 쪽에서도 사이드 메뉴를 판매함으로써 뭐 좀
그 객단가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이드 메뉴를 메뉴에 옵션으로 넣는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려요. 주력으로. 외부에 나오지 않게.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큰데 어떤 식으로 넣냐면 세트 구성을 잡아서 외부에서 잡아 있는 세트 구성에 옵션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필수 옵션으로 선택을 2개끔 해놓으면 선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필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필수니까. 그러니까 필수인데 선택을 필요 없음도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본인이 하게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반찬을 했었던 이유가 그게 반찬을 필수로 했었던 이유는 네. 제일 위에 이제 반찬 필요 없음을 제가 필수 옵션으로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난다는 걸 고객들이 인지하게끔 해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안 나오게. 그런 것들. 그런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좀 밀고 싶은 메뉴들을 네. 좀 상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사이드 쪽은 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에서 사이드 메뉴라는 탭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만 올리지 말고 그렇죠. 예, 주요 메뉴 예. 하단에도 예. 이제 부가 서비스 맞습니다. 신청하듯이 사이드 메뉴도 필수로 선택하게 예. 해라. 예. 그거는 저도 체감을 했던 게 예. 저도 그 프레즈 카페 예. 할 때 이 프레즐이랑 어울리는 소스가 있어요. 예, 그 맞습니다. 뭐 치즈 소스든지 뭐 나초 소스든지 뭐 그런 거를 사이드 메뉴에만 처음에는 넣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그 이제 주요 메뉴 밑에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해봤더니 예. 오 진짜로 더 예. 거의 뭐 거의 같이 나가는 네. 형태처럼. 10명 중에 한 7, 8명은 선택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게 쏠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쌓이니까. 500원, 1,000원이 10개를 팔면은 네. 5만 원, 10만 원인데 그렇죠. 네네. 100개를 팔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는 네, 네. 저한테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진짜 예. 운영 제대로 조지. 이런 거 꿀팁입니다. 예. 저희 배터리 좀 갈고 갈게요. 네네. 너무 재밌네요. 아,